자, 이제 이어서 일반고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도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분류하는 일반고 이런 기준 말고 좀 입시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학교라고 하는 일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그 다음에 안동 지역이죠. 풍산이죠. 그다음에 거창고, 거창대성고, 전통적으로 저 때도 명문이고 지금도 명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반고인데, 사실 이 학교들이 뭐 서울대나 메디컬의 어떤 실적만 보면 숫자가 좀 적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최상위권 학교가 맞는데,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입시 실적이 우수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율학교가 뭔가 토대가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기업을 끼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쪽에 저기 남해에 있는 해성고등학교는 아난티라는 이제 기업 제 호텔 그룹을 무언가 모기업을 갖고 있어요. 저쪽에 풍산고 하면 풍산금속이라고 총알인가 뭐 이런 무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그룹에서 만드는 이제 학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재원이 튼튼하다 보니 학교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힘을 통해서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자율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진 거고요. 또 하나, 이 학교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주변에 뭔가 논이 보이거나 산만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네?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절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라고 질문하면 그런 데가 뭔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맞아. 그럼 이 자율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이걸 대학이 모를까? 라고 질문하면 대학도 알죠. 알다 보니 이 학교는 몇 명까지는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아이들까지는 내신이 정말 좋아 라는 기본적인 무언가 이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10명은 기본으로 가. 뭐 의대 20명을 보냈는데 이런 이력이 계속 계승되는 거고요.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달라요. 매년. 맞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들의 그 혹시 네이버나 지도 보게 되면 주변에 없거나 푸릇푸릇하거나 정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학교고, 제가 경험했던 이 학교의 어떤 학생의 특징은 일단은 학습이든 뭐 활동이든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뛰어나 보인다. 그리고 좀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되게 좀 유연하고 좀 능숙하고 그런 친구들의 느낌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게 학교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은 이제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이제 2022 교육과정에 대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튼튼하다. 학교가 대부분 사립이다. 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를 누가 보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저도 우리 아이를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대학 입시 차원에서 보내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이 협동심을 키울 수 있어요? 왜요? 기숙사 생활이거든요. 기숙사를 가보면 보통 막 4인 1실 또 별로 없고요. 6인 1실, 8인 1실 막 이래요. 그럼 그 아이들 간에 서로 소속감도 느끼면서 협동도 키우면서 배려심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본인과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는 우리가 이 2028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에 제가 저번에 전국단위 자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2,300개다. 이걸 특성화 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실업계를 빼더라도 1,900개다. 그럼 1,900개를 다 할 수 있냐? 저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한 500개쯤밖에 모르거든요. 그럼 실제로 대학의 사정관들은 몇 개 하냐? 물어보면 100개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대학의 사정관들은 어떤 학교를 알고 싶어 하냐? 명문고등학교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전국단위 자사고, 그리고 외고, 과고, 영재고에 이런 전국단위 자율학교 정도는 다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거를 손쉽게 알려주는 것도 고등학교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자율활동이라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쓸 수 있는 칸에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막 알려요. 아까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 배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배재고의 자율활동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월등이죠. 체육에 럭비. 아, 럭비가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럭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저쪽에 목동에 있는 학교랑 저쪽에 이 배재고 두 개가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럭비를 맨날 둘이서 교환으로 계속 해요. 뭐 고연전, 연고전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 이제 해요. 그럼 아는 대학들이 바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배재고는 400명이 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한눈에 알아요. 거기에 커리큘럼이 우와 서울대에서 되게 좋아하게끔 짰네? 이러니까 뭔가 실적이 점점 좋다. 전국대 자율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100명이다. 그렇죠. 전교생이 많아봐야 200명이다. 요 소규모 학교이다. 그럼 이 학교를 무언가 대학들, 고등학교들이 알리려고 하면 자기네 학교를 막 특징을 알리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에 있는 한일고예요. 모내기를 자율활동에 기록한다. 공주 한일고를 가만히 가보시면 이 딱 위에 올라가면 학교에 올라가면 전망이 되게 좋아요. 시선을 정면을 향하면 산이 보이고요. 이거를 정면을 아래로 한 조금 시야를 낮추면 다 논이에요. 주변에 딴 게 있냐? 없어요. 맞아요. 이 학교는 모내기 활동을 하는 건 공주한일고나 고구나 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대학들이 봤을 때는 모내기, 공주한일고 한번 각인되면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다 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서 어필을 한다. 일반고는 어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광역단위 자사고도 어필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맞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여전히 2028에서 이후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학교의 또 다른 이제 이점이라고 하면 지역 인재나 이제 농어촌 전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차피 이건 수도권 지역에 학생이 내려갔을 때는 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타 뭐 주의해야 될 점, 또 뭐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을지 이런 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의학학 계열을 갈 때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친구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면 굉장히 혜택을 받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럴 때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들 아직 발표 안 했지만 2027까지는 다 발표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지역 인재를 뭘로 뽑냐? 교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종합으로 뽑고요. 수능으로 뽑아요. 네. 이게 세 가지 트랙으로 뽑아요. 그럼 교과로 갈 때는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뭔가 혜택이 없죠. 그렇죠. 종합으로 뽑을 때 혜택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지? 라고 보면 경북이고요. 충남이에요. 맞아요. 왜지? 라고 보면 충청남도에 지금 방금 얘기한 공주한일고도 있고요. 공주사대부고도 있고요. 대전에 대성고도 있고요. 대신고등학교도 있고요. 천안북일고등학교도 맞아요. 있고요. 와, 이렇게 청주에 가면 세강고등학교도 맞아요. 있고요. 이렇게 학교들이 천안의 복자여고 어머니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 거기도 명문이라고 우리는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학교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으니 우리는 충남대건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학종으로 뽑을 때 풀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라도로 이렇게 내려오면, 특히 전남으로 내려오면, 저번에 광양제철고등학교 얘기했지만 맞아요. 여기 의대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아요. 그럼 나머지 학교 중에 명문고등학교가 어디지? 라고 질문하면 순천고 아닌가요? 옛날 아버님들은 향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순천에서 순천고등학교는 넘버 5쯤밖에 안 돼요. 그럼 순천의 명문고등학교가 지금은 어디지? 라고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순천 매산고, 매산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문고가 사라졌어요.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목포도 뭐 홍일고등학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도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의 매력적인 학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는 어쩔 수 없이 교과로 대부분을 다 뽑아요.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의 특징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전라남도 쪽에 있는 학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학교 같은 학교가 장성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창평고등학교도 있고요. 네. 능주고등학교 조금 수준이 떨어졌지만 이런 학교들이 있고 갔을 때 교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는 의대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점은 서울대 보낼 때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대를 못 가는 건 전남대 의대 가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서울권에 의대 갈 때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면 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장점 또 하나가 뭐냐? 서울대도 지금 2028을 발표할 때 제일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농어촌 선발 전형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지금 정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에 서울대도 농어촌 전형은 정시로 뽑아요. 다시 얘기하면 수능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네, 네. 연대, 고대는 과거부터 정시로 뽑았고요. 지금 의대들의 상당수가 수시에 의대를 뽑는, 농어촌을 뽑는 대학이 가천대 정도밖에 없어요. 네. 다 정시다. 그러면 우와,
지금 방금 얘기한 공주한일고 농어촌학교예요. 네. 저쪽에 서울에 양평 옆으로 가면 양서고 양서구. 여기도 농어촌 학교예요. 물론 학교가 농어촌인데 내가 농어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6년을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이 조건까지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율고등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가 돼요. 근데 그런 조건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가는 걸 어씨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애가 농어촌으로 예를 들어서 연대의대 가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일 수 있다 라는 건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맞아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고 기대가 되는 많이 되는 학교고 그리고 물론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